예순을 넘긴 민수의 삶은 정적 그 자체였다. 아내와 사별한 지 7년, 장성한 아들과 딸을 제짝 찾아보내고 난 뒤 거실을 채우는 건 TV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발을 들인 시니어 산악 동호회 청춘의 발자국. 그곳에서 그는 현아를 만났다. 현아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늘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은매 끝에는 말로 다 못할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남편의 외도로 오랜 투쟁 끝에 이혼 도장을 찍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남매를 홀로 뒷바라지하며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었다. 둘은 북한산 자락 어느 바위 끝에서 처음 대화를 나눴다. 민수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가 시작이었다. 자식들 다 보내고 나니 산이 친구네요. 민수의 투박한 말에 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더 건강해야 해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서로의 처지를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동병상련의 아픔보다 남은 생을 어떻게 나로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닮아 있었다. 사랑이 싹트는 건 찰나였다. 하지만 그들의 연애는 젊은이들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다. 어느 날 저녁,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현아씨, 우리 만남을 좀 더 진지하게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현아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첫째, 우리에겐 각자의 자식이 최우선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그들의 평화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굳이 우리 사이를 자식들에게 공표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그저 우리끼리 편안하고 자유롭게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는 겁니다. 어떤 의무도 구속도 없이. 현아는 그 제안이 서운하기보다 오히려 구원처럼 느껴졌다. 이혼의 상처로 인해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굴레를 다시 쓰고 싶지 않았던 그녀였다. 좋아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도 평화로운 연애를 해요.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럽고도 투명한 10년이 시작되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민수는 72, 현아는 68이 되었다. 그동안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 둘은 이미 공인된 커플이었다. 자식들에겐 친한 동호회 분들과 여행 간다고 말하며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다녀왔고 주말마다 서로의 집 근처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명절이나 제사 때는 철저히 각자의 집에서 할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그 폭풍 같은 가족 행사가 끝나고 나면 두 사람은 어김없이 편의점 앞에서 만나 맥주 한 캔을 나누며 서로의 고충을 위로했다. 법적인 서류 한 장 없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았다. 민수는 현아가 무릎이 아플 때 바르는 파스의 종류를 알았고 현아는 민수의 당뇨 수치가 올라갈 때 나는 특유의 입냄새를 알아차렸다.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생의 마감은 늘 예고 없이 녹화한다. 민수가 평소와 달리 지독한 피로감을 호소하더니 결국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 민수는 담담했다. 하지만 현아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현아씨, 우리 약속 기억하지? 자식들에겐 끝까지 비밀로 해줘. 그냥 내가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 현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10년 전 약속을 떠올렸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겠다는 맹세였다. 현아는 낮에는 자식들의 엄마로 살았고 밤이면 병원을 찾아 민수의 곁을 지켰다. 민수는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자식들에겐 그저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어 들어왔으니 가끔 들러라 라고 담백하게 전했다. 그리고 남은 기력을 짜내어 현아와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자신의 통장과 소중한 시계 그리고 현아와 함께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이 담긴 외장 하드를 현아에게 건넸다. 자식들이 보면 곤란할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나 가고 나면 가끔 꺼내봐줘. 그는 매일 현아에게 편지를 썼다. 10년 동안 차마 다 하지 못한 고맙다는 말들. 현아씨,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황금기였어. 결혼이라는 감옥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부부였고 자식이라는 짐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가족이었어. 어느 날 노을이 지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민수가 말했다. 내가 숨이 멎는 순간 내 곁에 자식들이 있겠지. 당신은 멀리서 지켜봐줘.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평소처럼 동호회 회원으로 와서 육개장 한 그릇 먹고 가.
슬퍼하는 기색 너무 내지 말고 그게 우리의 스타일이잖아. 민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에도 그는 현아가 곁에 있다는 것을 향기로 알았다. 그녀가 몰래 발라준 손등의 로션 냄새. 민수의 임종 직전 자식들이 울려불며 그의 곁을 지킬 때 현아는 병실 문 밖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대신 그와 함께 걸었던 산길, 함께 마셨던 캔커피, 함께 보았던 제주도의 바다를 떠올렸다. 장례식 날 현아는 약속대로 검은 양복을 입은 동호회 회원들 틈에 섞여 조문했다. 민수의 아들이 아버님과 가깝게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일 때 현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덕분에 즐거운 추억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민수가 떠나고 1년 뒤 현아는 혼자서 그들이 자주 가던 공원을 찾았다. 벤치에 앉아 민수가 남긴 외장하드 속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사진 속 민수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저 조용히 요양하다 가신 줄 알지만 현아는 안다. 민수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는지. 그들의 연애는 구속되지 않았기에 자유로웠고 기록되지 않았기에 영원했다. 현아는 가방에서 민수가 좋아하던 캔커피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나는 빈 옆자리에 두었다. 민수 씨,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렇지? 바람이 불어와 노란 은행잎 하나를 현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민수의 대답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사랑은 더 이상 불꽃놀이가 아니라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다고들 하죠. 화려하진 않아도 그 온기가 뼈마디까지 스며드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시린 황혼의 재혼이 아닌 연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0대에 만나 10년을 함께했지만 끝내 비밀로 남겨졌던 두 사람의 기록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여성시대의 코너 세상 사는 이야기의 사연을 보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현아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등산 동호회였습니다. 사별 후 혼자가 된 민수 씨는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저 역시 이혼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 서로의 가족을 1순위로 두고 우리는 그저 인생의 쉼표처럼만 만나자. 그렇게 보낸 1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론 남남이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깊은 부부였죠.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던 그 6개월, 그는 제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현아 씨에게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들려 있을 때쯤 나는 아마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숲길의 바람이나 이름 모를 불꽃이 되어 있겠지. 당신을 만나기 전 내 인생은 그저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적막한 거실 같았소. 하지만 당신이 내 곁에 앉아 캔커피를 건네주던 그날부터 내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 우리는 어쩌면 말도 안 될 이기적인 약속을 했었지. 자식들이 먼저라고, 우리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불편해지는 일은 만들지 말자고. 그 약속을 지키느라 당신에게 꽃 한 송이 제대로 사서 집 앞으로 배달시키지도 못했고, 남들 다 하는 흔한 사진 한 장 거실에 걸어두지 못했어. 그게 늘 미안했어. 하지만 현아 씨, 당신 그거 아오? 병원 침대에 누워 숨이 가빠올 때 내가 떠올린 건 내 자식들의 얼굴이 아니라 제주도 바닷가에서 당신이 내 어깨에 기대 잠들었던 그 평온한 오후였다는 걸. 서류에 도장은 찍지 않았어도 내 영혼이 정한 유일한 아내는 당신뿐이었어. 이제 내가 떠나면 당신은 다시 누군가의 어머니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부탁이 있어. 가끔은 민수의 여자였던 당신을 잊지 말아주오. 내가 남긴 통장과 시계는 당신이 고생하며 내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마음이니 거절하지 말아줘.
장례식장에선 꼭 모르는 사람처럼 육개장 한 그릇 비우고 가시오. 당신이 울면 내가 가던 길 멈추고 뒤돌아볼 것 같아 겁이 나니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 생애의 마지막 10년을 천국으로 만들어줘서. 다음 생엔 그땐 우리 조금 일찍 만납시다. 자식 걱정 없이 비밀 없이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당신 손 꼭 잡고 걷고 싶소. 사랑하오 나의 현아. 민수 씨가 떠나고 현아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인 듯 덤덤하게 조문을 마치고 돌아왔죠. 하지만 그 침묵은 의외의 곳에서 깨졌습니다. 민수 씨를 보내고 한 달 뒤 그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제가 준 손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더군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의 아들과 제 아이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와 이 엄마는 지난 10년 동안 서로의 버팀목이었다. 아이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수 씨가 남긴 편지와 그동안 우리끼리 몰래 찍었던 사진첩을 보여주자 장성한 아들, 딸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민수 씨의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렇게 편안해 보이셨던 이유가 있었네요. 저희가 몰랐던 아버지의 행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야 저는 민수 씨의 영정 사진 앞에서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숨겼던 게 아니라 서로의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사랑을 숨겨왔던 것이니까요. 10년의 연애,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 현아 씨는 이제 더 이상 민수 씨를 숨기지 않습니다.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걸어두었다고 하네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 하는 사랑이 무슨 대수냐고. 하지만 이분들에게 사랑은 남은 생의 전부였고 가장 숭고한 배려였습니다. 민수 씨, 그곳에서는 현아 씨 손 꼭 잡고 마음껏 산책하고 계시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아 씨께는 두 분의 추억이 담긴 제주도 여행 상품권을 보내드릴게요.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듣겠습니다.